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예상 줄거리를 읽어 드립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다 내 인생이 더 깊이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공주아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었지요. 사람을 향해 날아온 공 하나, 그 공 하나를 누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목숨도 갈리고 인연도 갈리고 숨겨둔 진심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더라고요. 골프장 잔디 위에 아직도 아침 이슬이 덜 마른 시간, 행사장에는 겉으로는 웃음이 있었고 속으로는 각자의 셈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러 왔고 누군가는 인맥을 다지러 왔고 누군가는 자기 체면을 세우러 왔고 또 누군가는 원수 집안의 동태를 살피러 왔지요. 그런데 그 많은 계산과 말들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주하였었습니다.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던 순간 누구보다 먼저 이상함을 느낀 것도 주하였고 공이 빗맞아 차세리 쪽으로 무섭게 날아가는 걸 본 것도 주하였고 그 짧은 찰나에 몸을 날린 것도 주하였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지요. 좋아하는 사람의 새어머니여서도 아니고 원수 집안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저 눈앞에 사람이 다칠 것 같으니까 먼저 움직인 겁니다. 주하는 차세리를 밀쳐냈고 그와 동시에 맨손으로 공을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 숨이 막히는 정적, 그리고 너무도 짧은 비명 하나.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차세리는 주저앉으며 목을 움켜쥐었고 주하는 손을 움켜쥔 채 잠깐 숨을 고르더니 자기 손보다 차세리부터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늘 그렇지요. 정작 남을 살린 사람은 제일 먼저 오해를 받습니다. 차세리는 놀란 숨을 가누지도 못한 채 주화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엔 감사보다 공포가 먼저였고 공포는 곧바로 원망이 되더라고요. 공주아 씨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나 밀친 거예요? 주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렸는데 어째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느냐.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주아는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자기 억울함보다 상대의 놀란 마음부터 생각하는 아이.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차세리 어깨와 목부터 살피는 아이.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양동익의 눈빛은 전혀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한 장면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공씨 집안을 더 몰아붙일 수 있을까? 그 계산이 먼저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양동익은 얼굴빛을 바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걸 지금 사고라고 넘길 수 있나? 차세리도 그 말에 기대듯 더 크게 아픈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나 지금 어지러워. 누가 좀 불러봐요. 공주아 씨가 나를 세게 밀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현장 공기가 또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아의 손을 보고 놀라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왔어? 밀긴 밀었잖아. 일부러는 아니겠지. 근데 세게 밀긴 했네.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진실을 본 눈이 있어도 먼저 큰 소리 치는 쪽을 따라가고 먼저 누운 쪽을 약자로 여기더라고요. 주아는 한 손으로 다친 손을 감싸진 채 차마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박준혁이 들어왔던 건 준혁은 주아 얼굴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엔 주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리와 양동익의 얼굴을 봤지요. 그 짧은 몇 초 동안 무슨 상황인지 대강 다 읽어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주아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손 펴봐.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되게 안 괜찮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지요. 준혁은 주아 손을 억지로 펴봤고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얀 손바닥 한가운데가 벌겋게 올라 있었고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한테 손이 어떤 의미인지 준혁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만큼은 늘 장난스럽던 남사친이 아니라 가장 오래 주아를 지켜봐 온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아줌마 안 다치셨어. 그 말에 준혁은 더 화가 났습니다. 본인은 피를 흘리면서도 남 걱정부터 하는 주아.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아가 더 다치고 산다는 걸 준혁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는 차세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세리 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주아 씨가 안 막았으면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다쳤을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양동익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박 팀장, 말 조심해. 지금 우리 사람 다친 거 안 보여? 준혁은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죠? 그런데 더 잘 보이는 게 있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사람을 구했고 누가 사람을 몰아세우는지요.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지요. 누가 봐도 한마디만 더 잘못 나가면 행사장이 통째로 뒤집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아가 준혁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그 아이는 끝까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일이 커지면 결국 현빈까지 곤란해질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 점이 주아를 더 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한 일 앞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라는 것. 준혁은 그 손길에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고 주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의무실부터 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준혁은 주아를 데리고 행사장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벌써부터 또 다른 소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가장 늦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양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은 행사장 반대편에서 중요한 손님을 응대하다가 주아가 다쳤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미 답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거의 뛰다시피 지나갔고 그동안 머릿속엔 주아 얼굴 하나만 떠올랐지요. 괜찮아야 하는데, 제발 괜찮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주아 곁에는 이미 준혁이 있었습니다. 의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주아,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응급처치를 돕고 있는 준혁, 그리고 늘 씩씩하던 주아가 그 앞에서는 잠깐씩 힘이 빠지는 얼굴을 보이는 장면. 현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먼저 달려왔는데 발은 그 자리에서 묶이더라고요. 걱정은 누구보다 컸지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사실이 그를 한순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현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만으로도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는지 충분히 느껴졌지요. 질투라기보다 경계라기보다 부탁. 지금은 괜히 흔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현빈은 주아만 바라봤습니다. 손 많이 다쳤어요? 주아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 그래서 더 아픈 말. 현빈은 한 걸음 더 가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양동익이 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양동익은 사람들 앞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소리쳤습니다. 현빈아, 지금 내가 챙길 사람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지. 세리가 지금 병원 가야 한다. 현빈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도 있었고 모욕감도 있었고 끝내 터지기 직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양동익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눈엔 이게 안 보여? 우리 쪽 사람이 다쳤다니까? 그때였습니다. 현빈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동익에게 대놓고 맞섰던 건 우리 쪽이요? 그 말이 잔디 위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다친 걸 지금 우리 쪽 내 쪽으로 나누세요. 주아 씨가 안 막았으면 큰일 났을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몰라서 이러십니까? 양동익은 순간 말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삼켰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감정을 절제하던 현빈이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부딪히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아 씨 손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누구 편이냐는 말부터 하십니까? 행사장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양동익은 체면을 구긴 채 이를 악물었고 차세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이제 양현빈에게 공주와는 그냥 호감 가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사실이 드러날수록 더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성미였지요. 한성미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시선부터 후뒀고 다음으로 주와 손을 받고 마지막으로 현빈을 봤습니다. 그 짧은 순서 안에 이 여자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다 들어있었지요. 상처보다 체면, 딸보다 판. 한성민은 주아를 다그치듯 바라봤습니다. 손 이리 내봐. 주아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성민은 붕대에 감긴 손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 먼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손 하나 관리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니? 주아는 그 말에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돌아온 말이 이거구나. 그런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한성민은 그 마음을 일부러 못 본 척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생각해. 디자인이 내 길인지 아닌지. 의사 면허 있는 애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붙들고 있는지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주아 손바닥보다 더 깊이 찔렀습니다. 주아는 어릴 적부터 늘 그랬거든요. 아프면 위로보다 평가가 먼저 돌아왔고 힘들면 걱정보다 기준이 먼저 내려왔고 잘못이 없어도 강해야 한다는 말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울고 싶어도 늘 참는 쪽으로 커버렸지요. 그 순간 한성미 뒤에 서 있던 공정환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정환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아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의무실 간호사에게 다시 소독약과 새 붕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딸 손을 다시 감아주었지요. 손끝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다 안다. 말 대신 그렇게 다독이는 것처럼요. 주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공정아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그 한마디에 주아 마음이 무너졌지요. 어른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열 마디를 쏟아내는 사람보다 정말 필요한 때에 한마디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더 크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떠난 뒤부터 소문이 이상하게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주아가 차세리를 일부러 밀었다더라. 두 집안 감정 싸움이 이제 폭행으로 번진 거래. 태양그룹 직원 행사에서 디자이너 공주아가 문제를 일으켰대. 그 소문들은 누가 일부러 심은 것처럼 너무 빠르고 너무 교묘하게 퍼졌지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귀엔 살짝만 비틀어진 말도 금세 진실처럼 들리는 법이니까요. 주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만 봤습니다. 준혁은 운전대를 잡고 괜히 말을 줄였습니다. 주아가 지금 원하는 건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리할 조용한 시간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손 많이 아파? 주아는 창밖을 본 채 대답했습니다. 손보다 머리가 더 복잡해. 내가 괜히 나섰나 싶기도 하고. 준혁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안 나섰으면 오늘 더 큰일 났어. 주아는 조금 웃는 듯 하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마음이 작아져. 사람을 구하고도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준혁은 그 말에 더 이상 위로를 얹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지금 주아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주아가 남을 살린 대가로 이상한 소문까지 뒤집어쓰게 둘 수는 없다고요. 그날 밤 준혁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촬영 스태프를 찾고 행사장 CCTV 동선을 확인하고 그날 현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말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박준혁과는 조금 달랐지요. 장난도 없고 가벼움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일만 보고 뛰는 얼굴.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대비해 온 사람 같았습니다. 주아가 세상 앞에서 억울하게 몰리는 날, 그날만큼은 자기가 먼저 나서겠다고 마음속에 숨겨둔 사람처럼요. 반면 양현빈의 밤은 전혀 다른 쪽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주아 손만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 애써 웃던 얼굴, 괜찮다고 하면서도 눈빛 끝이 젖어 있던 그 표정.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주아 옆에 자신이 아니라 준혁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질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아픈 순간엔 늘 한 박자 늦는 사람, 주아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다가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엔 제일 늦게 도착하는 사람. 현빈은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결국 늦은 밤 차세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세리는 아픈 사람처럼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현빈 왔니? 너도 놀랐지? 현빈은 침대 곁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아 씨한테 왜 그랬어요? 차세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랬다니? 나도 놀라서 그런 거지. 현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세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한 말과 사람 하나를 몰아세우는 말은 다릅니다. 주아 씨가 아니었으면 지금 다친 사람은 세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대신 그런 식으로 몰아가세요? 차세리는 한숨을 쉬며 몸을 세웠습니다. 현빈아, 넌 늘 그의 일만 나오면 앞뒤를 못 본다. 내가 다친 건 사실이잖니. 현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아 씨 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양동익이 들어왔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 앞에서도 대놓고 그러는구나. 현빈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대놓고 하겠습니다. 더는 못 봅니다. 사람놀이를 먼저 해야지. 체면과 계산이 먼저면 안 되잖아요. 양동익은 혈압이 오르는 얼굴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그 계집애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냐? 그 말은 현빈에게서 마지막 참을성을 걷어냈습니다. 그 계집애 아닙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공주아 씨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비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양동익이 손까지 들려는 순간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양선출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방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양선출은 천천히 들어와 아들 양동익과 손자 현빈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이 알 거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구한 일 앞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 그 집은 망조가 든 거다. 차세리도 양동익도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현빈은 그 순간 처음으로 양선출 눈빛에서 오래된 분노 말고 조금 다른 기색을 봤습니다. 아마 양선출도 오래된 원한과는 별개로 무엇이 사람돌이인지는 아직 잊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현빈은 그 밤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지요. 이 집은 그냥 설득해서 바뀔 집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요. 한편 공신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주아방에 약을 들고 들어왔지만 약을 내미는 손끝에도 따뜻함보다 통제가 먼저 배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염증 잡아야 하니까. 주아는 고맙다는 말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많이 다쳤을까봐 걱정됐어? 한성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내 주아가 듣고 싶은 답은 하지 않았지요. 걱정 안 됐겠니? 그런데 네가 너무 무모했어. 내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왜 그렇게 함부로 써? 주아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한성미를 봤습니다. 내 손이 중요한 건 엄마한테도 손이기 때문이구나.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주아 눈빛엔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그걸 느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현빈이랑은 한동안 더 조심해. 오늘처럼 엮이면 결국 너만 다쳐.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주아 귀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늘 그랬으니까요. 날 지키려는 건지 날 통제하려는 건지 경계가 흐릴 때가 많았지요. 주아는 약을 받아들고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성미가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늘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사람들 말 듣고 있으니까 내가 왜 나섰나 싶더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더 슬픈 건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였어. 한성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먼저 말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엄마는 오래도록 등을 보인 채 서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주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지요. 사람이 제일 기대한 데서 제일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울 힘도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뜻밖의 사람이 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보혜 수였습니다. 혜수는 회사에서도 늘 냉정하고 사람 마음보다 결과를 먼저 보는 인물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주아도 이 밤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혜수 첫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손 괜찮아요? 주아는 잠시 놀라다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심하진 않아요. 혜수는 잠깐 뜸을 들인 뒤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 나오지 말아요. 그 말에 주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건가? 하지만 혜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루 쉬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기엔 지금 공 디자이너가 필요한 건 보고서가 아니라 정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행사장 소문은 누군가 그냥 둔 게 아닙니다. 주아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혜수는 업계 사람답게 이미 감을 잡은 모양이었지요. 누가 퍼뜨렸는지까지는 아직 몰라도 방향이 너무 이상해요. 사람을 구한 장면이 왜 사람을 밀친 장면으로만 남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겁먹지 말고 사실만 붙들어요. 그 말은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주아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혜수는 끝내 편을 드는 말도 감싸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누군가의 위로보다 흔들리지 않는 현실감이 더 필요한 밤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명정대한 의원은 겉보기엔 평소와 같았지만 속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도 벌써 소문이 들어가 있었고 오진 않은 접수대에서 사람들 표정만 보고도 무슨 말들이 돌고 있는지 다 짐작하고 있었지요. 누가 일부러 뿌린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건 그냥 헛소문 번지는 속도가 아니에요. 공정하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은 나선혜였습니다. 나선혜는 아침부터 기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녀가 사람을 살리고도 도리어 욕을 먹는 꼴을 보니 쌓이고 쌓인 세월이 한꺼번에 들끓는 눈빛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양선출이 의원 앞을 지나가다 비꼬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여자까지 밀치고 다녀? 그 말이 기름을 부었지요. 나선혜는 참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고 그딴 소리를 한 후 내 손녀가 사람 살린 건 안 보이고 니네 집 체면만 보이더냐. 양선출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집안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집 망쳐놓고도 뻔뻔해. 그 한마디에 나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말 속엔 30년 전 그날이 그대로 들어있었으니까요. 나선혜는 천천히 양선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출아, 그 입으로 그날 얘기를 또 꺼내? 그날 내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양선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췄지요. 나선혜는 이제야 터져나오는 묵은 분노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술 먹고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람 하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 집안 체면 때문에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인 게 누구였는데 내 아내를 쫓아낸 건 우리 영감이 아니라 바로 너였어. 그 말은 양선출 가슴을 정면으로 후벼 팠습니다. 양선출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빛 한 구석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내가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원망을 공신의 집안 전체에 퍼부으며 버텨온 사람. 그런데 지금 그 기억 어딘가가 틀렸을 수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그의 귓속에 박힌 것이지요. 양선출은 애써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없던 일이 되나? 나선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없던 일 되게 하자는 게 아니야. 있는 일을 똑바로 보자는 거지. 사람 하나를 몰아붙여 놓고 평생 피해자인 척만 하면 그게 진짜 억울함이 되나? 그 장면은 그냥 노인들 말다툼이 아니었지요. 30년을 눌러둔 진실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성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성미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지요. 왜냐하면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더 열리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과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행사장 촬영팀 중 한 명이 시연 장면을 테스트하느라 멀리서 고정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상엔 공이 날아가는 순간과 주아가 몸을 던지는 장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아가 차세리를 공격하듯 민 것이 아니라 공의 방향을 보고 반사적으로 차세리를 치워낸 뒤 손으로 공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었지요. 준혁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안도보다 먼저 이상한 감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는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공이 날아오기 직전 차세리 가까이 서 있던 누군가가 아주 짧게 차세리 팔을 잡아 끄는 듯한 장면. 정말 잠깐이라 우연처럼도 보였지만 자꾸만 눈에 밝혔습니다. 준혁은 곧장 주아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행사장 참석자 명단과 배치도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현빈은 주아에게 직접 가기 전에 먼저 하나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그룹 내부에서 주아 관련 소문이 어떻게 번졌는지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직원 몇몇이 익명 메신저 방에서 떠드는 말들. 행사장에서 주아 씨가 무리했다더라. 차세리 사모님이 진짜 크게 다칠 뻔했다더라. 디자인팀이 요즘 너무 설치는 거 아니냐더라. 그 문장들 사이엔 누가 첫 문장을 던졌는지 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잡담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만든 흔적. 현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보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이 일 회사 안에서도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아요. 누군가 공 디자이너를 흔들려는 냄새가 납니다. 현빈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혜수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지고 사실로 움직이면 이깁니다. 공 디자이너는 상처받아도 이사님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현빈에게 꼭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 앞에 서면 사람은 자꾸 감정부터 앞세우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감정만으로는 주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질서가 필요했고 공개할 타이밍이 필요했지요. 저녁 무렵 준혁은 마침내 주아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회사 옥상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너무 사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 곳. 주아다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준혁다운 선택이었지요. 주아는 붕대에 감긴 손을 감싸 쥔 채 옥상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 준혁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부터 보여줬지요. 주아는 자기 몸이 날아가는 장면을 처음으로 제3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차세리를 밀쳐내고 공을 받아내고
그 충격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장면. 영상을 다 본 뒤 주아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맞지? 네가 뭘 했는지. 사람을 밀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거야. 주아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야 겨우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되는 이유를 되찾은 것 같았지요. 나 진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준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말랬잖아. 너는 늘 내 억울함을 너무 빨리 접어. 주아는 그 말에 작게 웃다가 끝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준혁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친구로서 듣는 말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준혁은 거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아야, 근데 이 영상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주아가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준혁은 공이 날아오기 직전 부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기 이 사람 손. 차세리 씨 위치가 조금 바뀌지? 주아는 처음엔 잘 못 알아봤지만 몇 번 다시 보자. 정말 미묘하게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차세리 팔을 툭 건드리는 듯한 장면. 우연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말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걸릴까?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어. 근데 사고가 아닌 걸로 바뀌는 순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 주아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옥상 출입문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은 주아를 만나러 왔다가 준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다만 그가 본 건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주아가 자기 앞에서는 참기만 하던 눈물을 준혁 앞에서는 조금 흘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준혁이 그 눈물을 모른 척 덮어주며 주아 곁을 지키는 장면. 현빈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운 감정이 아니라 아픈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또 늦었구나.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내렸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주아를 향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멈춰 세운 영상 장면을 멀리서 본 현빈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누군가 차세리를 살짝 건드린 장면, 그리고 그 손동작이 너무 익숙한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현빈은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 짧은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성민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국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날 일이 다시 드러나면 안 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한성미 역시 30년 전 사건의 바깥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양선출의 오해와 나선혜의 침묵 사이에 아직 꺼내지 않은 이름 하나가 더 있다는 것. 바로 그때 밖에서 공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미야, 왜 거기 그렇게 오래 있어? 한성미는 놀라듯 상자를 닫았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느끼지요. 아직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열린다는 걸요. 그날 밤 늦게 현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사장 관련 자료를 하나 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오른 이름 하나를 입에 올렸지요. 차세리. 단순히 피해자인 척한 건지 정말 모른 채 휘말린 건지 혹은 그조차 아닌지 그는 이제 새어머니를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준혁은 주아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다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친구로 남는 게 맞는지 더 다가가면 안 되는지 그런 흔한 삼각감정 이전에 그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지금 사랑보다 안전이 먼저 필요한 상태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마음을 숨긴 채 오히려 더 단단한 조력자로 남기로 합니다. 이건 가벼운 남사친 감정이 아니라 진짜 어른의 애틋함이지요. 좋아한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시니어 시청자들이 이런 결의에 더 크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아는 혼자 방에 들어와 붕대를 푼 손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직 붉고 아직 욱신거리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손보다 마음이 조금 덜 아픕니다.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고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영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보낸 사람은 양현빈. 메시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달려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늦지 않을게요. 주아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그 안에 현빈의 미안함과 결심과 사랑이 다 들어있었지요. 주아가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박준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어.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일 수도 있어. 주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지? 바로 그 순간 화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어두운 복도 끝 누군가가 행사장 영상을 몰래 삭제하려다 실패한 화면. 그리고 그 손끝에 걸린 익숙한 반지 하나. 시청자는 얼굴을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누구 것인지는 짐작하게 되지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마지막 10초. 한성미가 다 닫힌 줄 알았던 서랍을 다시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뒤편에 적힌 날짜를 보는 장면.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 한성미는 다 닫힌 줄 알았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뒤편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천천히 무너졌지요. 양선출의 아내가 집을 나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가 30년 만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현빈은 홀로 행사장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아가 차세리를 밀쳐낸 장면도 다친 손으로 끝내 아무 말하지 못하던 얼굴도 몇 번이고 되짚어보던 현빈의 눈빛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지요. 잠깐 스쳐 지나간 손짓 하나, 우연이라기엔 마음이 너무 걸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빈은 그제야 이번 일을 그냥 사고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누가 주아를 몰아가고 있는지, 누가 이 일을 더 크게 키우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공이 정말 빗맞은 것인지까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더 서늘한 건 그 다음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차세리가 아니라 공주아를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람을 살리려 내민 손 하나가 실은 누군가가 미리 짜둔 판 안으로 주아를 더 깊이 끌어들인 것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골프장 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비밀과 지금 주아에게 벌어진 일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두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기척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구독 누르시고 더 많은 이야기도 만나보세요.